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했어야 할 뷰티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피부과 원장이기도 하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뷰티 습관을 하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피부과를 업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제 피부에 대해서 어렸을 때 엄청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피부과를 하면서 저도 점점 관심이 생겼지 사실상 중고등학교 때를 포함해서 20대, 30대 한 초중반까지도 제 피부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병원을 다니시는 고객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어떤 걸 배우냐면요,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저희 다른 원장님들과도 얘기를 나누는데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 열심히 시술을 받아야겠다 얘기를 항상 하면서 사실 못 받을 때도 많거든요. 왜냐면 꼭 필요한 건 하겠지만 사실 일상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 챙기지 않으면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병원에 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하시다,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부럽습니다. 제 원래 피부는 좀 건조하고 민감하고 홍조도 있고 한 피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피부 문제가 좀 있었던 편이고요. 오늘 주제가 뷰티 습관이긴 하지만 뷰티 습관이라기보다는 피부 건강을 위한 습관, 이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피부가 좋은 피부가 되잖아요. 젊고 건강한 피부가 결국 아름다운 피부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말인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경험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피부에 매일 접촉하는 거는 화장품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 화장품 바르는 거 항상 피부에 접촉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민감하고 자극을 잘 받는 피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화장품들이 많았어요. 바르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화장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극적인 화장품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떤 걸 발라도 자극이라는 걸 느껴본 적도 없고 피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은 사실 뭘 해도 건강한 피부를 타고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특히 민감한 분들, 피부가 건조한 분들,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화장품 선택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물론 제가 관심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화장품이 지금처럼 다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르던 화장품을 바르거나 하다 보면 굉장히 따갑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왜 남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킨 해가지고 광고도 있었어요. 이렇게 탁 치면은 그 스킨이 쫙 이렇게 퍼지면서 굉장히 터프하게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막 때려가지고 막 바르고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바르면 굉장히 따가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자극적인 화장품을 피한다.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보습을 잘 해준다 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0대 때는 그렇게 화장품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바를 때가 많았고요.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겨울철에 너무 거칠고 갈라지고 이럴 때 사용을 했지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너무 건조해서 거칠어지고 피부가 트고 이렇게 빨개지고 그런 증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부터 열심히 보습제 잘 발랐다고 하면 굳이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적절한 보습제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적인 것은 안 됩니다. 따갑거나 가렵거나 빨개지거나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나는 피부가 안 좋은 것 같고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떤 보습제를 써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습 전용으로 나온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다른 목적의 미백, 주름 개선 이런 것보다도 보습을 목적으로 나온 게 좋고, 그리고 피부가 좀 더 민감하다면 병원용 보습제를 추천을 드려요. 무조건 병원에서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병원용 보습제들은 어떤 향도 없고 정말 보습만을 위해서, 장벽 보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자극적인 성분들이 배제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습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용 보습제, 그리고 요즘에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셔도 더마 라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전에는 정말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정말 니베아랑 존슨즈 베이비 로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그런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피부 상태가 괜찮으면 다른 제품들을 써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품들을 쓰는 이유는 향이나 색소 같은 알러지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좀 배제시키고
피부 보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저도 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한 게 정말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피부과 하면서도 초창기 때는 잘 사용 안 하다가 저도 이제 열심히 사용한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저 역시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양인의 피부 같은 경우, 특히 피부가 어두운 경우에는요, 피부암의 발생이 서양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사실 좀 과소평가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뷰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노화의 주범이 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엄청 열심히들 바르시죠. 그래서 전에는 얼굴이 좀 타고 좀 어두워져서 그렇고 뭐 피부암이 발생한다 하는데 뭐 동양인에서는 크지 않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어디 야외 나갈 때는 엄청 바르기 귀찮아하고 애들이 안 바르려고 하는데 좀 열심히 바르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야외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요. 물론 일상에서 출퇴근할 때 햇빛을 거의 안 볼 때는 저도 바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를 가지고 다녀요. 사실 덧바르기가 귀찮잖아요. 2시간 있으면 덧바르러 가는데 귀찮은 것도 있지만 미처 못 챙기고 그럴 때도 있고 잠깐 나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자를 어디 나갈 때는 항상 모자를 좀 휴대를 하고 햇빛을 볼 때는 차라리 모자를 써서 직접적인 자외선을 좀 피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외선 차단제를 젊을 때부터 열심히 더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안인데요. 세안도 잘 하셔야죠. 전에 좀 후회되는 거는 20대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들어와서 사실 안 씻고 잔 적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잘 해주시는 것도 피부 건강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피부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려서 세안제 쓸 때도 가급적 저자극 세안제를 쓰고 각질 제거라든지 필링제는 거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제 바른 세안제를 골라서 잘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메이크업 하신 이후에는 화장을 잘 지워내고 주무시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스킨케어, 화장품 얘기였고요. 다음으로는 피부과와 친해지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피부과 의사니까 피부과와 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피부가 안 좋을 때 저 역시도 피부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는 의대생 시절에는 그냥 방치를 했던 때가 많은데 좀 알게 되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바로 치료하는 게 그게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랑 좀 친해지는 것이 좋다. 그런데 피부과 가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귀찮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전혀 당연히 안 가도 됩니다. 피부가 건강한 상태면 굳이 피부과를 갈 이유는 없겠죠. 물론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갈 수는 있겠지만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피부염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발생을 하거나 한다면 피부과를 가서 좀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이 만성적으로 진행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악화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색소 침착이 생긴다든지 흉터가 생긴다든지 피부가 더욱 민감해진다든지 하면 그것이 회복하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피부과를 찾아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 바르는 약만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금세 호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주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그런 피부 질환도 있고, 물론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들도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좀 좋은 상태로 조절이 갈 수가 있어요. 잘 안 되고 고생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소한 피부 트러블을 방치해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빨리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저 역시 경험담입니다. 전에 저도 피부염을 여러 번 좀 자주 그렇게 생겼던 적이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겼던 적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이 반복적으로 생겼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피부과를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귀찮고 잘 모르니까 그냥 방치해서 계속 안 좋은 피부를 달고 살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부과를 전공하면서는 그때그때 바른 약을 좀 사용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굉장히 기겁하고 굉장히 무서운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선에서 가이드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병이 약화되는 것을 잘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피부과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이제 민감성인 분들과 홍조가 있는 분들 또는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그 악화 요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까지만 해도 사우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우나 들어가서 땀 쫙 빼고 냉탕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열을 식히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즐겨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우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홍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급격하게 이렇게 온도 차이를 주는 것이 이게 피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피부가 홍조가 있고 조사 피부염이 있고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자극이 될 수 있는 사우나와 같은 급격한 온도 변화,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또 과도한 자외선 노출, 햇빛 노출 같은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조에 안 좋은 게 급격한 온도 변화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막 얼굴 약간 기름때가 있는 것 같으면 뜨거운 물로 조금 세안을 하고 그러면 좀 깨끗한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이런 것도 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될 수 있죠. 너무 온도 변화를 많이 주는 거는 홍조에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할 필요는 없고요. 피부의 온도가 약간 따뜻한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온도 차이를 많이 안 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로 이렇게 또 세안을 하는 것도 안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 피부 온도와 가장 비슷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집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뜨거운 물로 한다고 해서 기름때가 씻겨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 씻는다고 너무 많이 문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더 자극됩니다. 그냥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세안은 저자극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미지근한 물에 한 1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피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피부에 예전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어요. 제 피부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 노력을 좀 하는 편이긴 하지만, 본인 거울도 자주 보고 그리고 표정도 자꾸 지어보고 했을 때 제가 전에 표정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이 처지지 않는 표정 습관, 동안 표정 습관, 그래서 중안면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아래쪽으로 당기는 하안면의 근육은 약화시킨다. 그래서 입에 힘을 주지 않는, 그리고 중안면에 힘을 주는 그러한 표정 습관도 참고하시고요. 거울 자주 보고 표정도 지어보고 자주 웃고, 그리고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주고, 그래서 관심이 생길수록 아무래도 더욱더 관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자주 보고 관심을 가지면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또 얼굴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많이 못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손, 저 역시도 손을 굉장히 많이 씻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마다 핸드크림을 바르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바쁘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손이 더 빨리 늙는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또 목 피부도 많이 노출되는 피부잖아요. 많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게 뭐냐, 보습제 바르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좀 기능성 화장품이나 재생크림 같은 걸로 좀 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디로션 안 바르시는 분들 많죠. 좀 건조한 분들이나 민감한 분들, 그리고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디로션을 통해서 우리 몸의 피부도 잘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의 피부에 관심을 갖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는 잘 못했습니다. 요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피부도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 전신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잠도 잘 자고 또 건강한 식습관으로 또 건강한 음식 섭취하시고 멘탈 건강, 우리 요즘에 명상도 많이 하잖아요. 또 항상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피부도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일찍 했으면 좋았을 피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스트레스가 더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피부에 안 좋고요. 열심히 관리하고 기분 좋게 관리하시는 건 좋지만 피부에 안 좋아질까봐 너무 집착해서 나는 나가서 운동하는 게 좋은데 나가지도 않고, 예를 들면 친구들 만나서 늦게까지 술도 한잔 하면서 좀 놀고 싶고, 그런데 오늘 잠 잘 자야 돼 이러고서는 일찍 갔다거나,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생활하는 와중에 이러한 것들도 참고해서 본인에 맞게끔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닥터 창이었습니다.